중앙지방법원장님, 네. 예. 방금 어느 여당 의원님께서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개재판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담당 재판부의 관련 결정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부적절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방금 드시는 것 같던데 그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국정농단 사건, 부정부패 사건 아니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재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그게 타당할 수 있지만 지금 야당 대표는 7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3년째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정치 탄압의 희생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근데 법정에 계속 불려다니면서 법정에 앉아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참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재판장 허가사항이고 재판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재판 지연 문제를 방금 지적을 하시던데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수백 명, 한 400~500명 될 겁니다. 합하면 그런 증인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무리한 수사, 무리한 공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증인이 많아서 늦어지는 것이지 지금 국감기간 중에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피고인의 탓을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전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중앙법원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고법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 지법원장님께도 이어질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지법 1심에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좀 앉아 계십시오. 나중에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법의 항소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유죄가 1심에서 선고된 이후에 법정 밖에서 또는 그 이후에 제시되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심 판결 이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리오남, 그 사람은 범죄 현장에 온 적도 없다는 증언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던 김성태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을 했고 주가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은 아예 기소도 않으면서 진술 협조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이후에 김성태가 증인을 매수했다. 즉 안부수라는 중요 참고인 여기를 자기 말을 지지하게 만들려고 그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또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이 끝내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가 뭐냐면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을 같은 검사실에서 21번이나 소환을 했던, 그래서 진술을 마칠 기회를 줬던 이 부분을 자료를 계속 안 냈습니다. 뒤늦게 어쩔 수 없이 항소심에 가서야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항소심에서 정말 좀 신중하게 재판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부의 문제점, 지적이 있다는 것, 우려하는 견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재판부의 의견을 좀 전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사법행정 차원에서 외부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의 지적을 잘 검토를 해서 재판부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시기가 그렇게까지 곤란하시다 온다면 오늘 국회 이 방송 녹화물을 한번 봐라, 이렇게만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방송 보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원 법원장님 잠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부 수원지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또 맡았습니다. 이미 그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유죄의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입니다. 근데 굳이 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겼다고 고집하는 것, 그게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련 법령이나 예규의 공범에 대해서 재판한 경우를 제적 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심 재판을 한 이후에 아까 제가 수원 고법원장님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돈을 받았던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증거들이 국정원 문건, 통일부 문건, 북한의 공문, 경기도 문건 등에 의해서 나타나고 여러 참고인에 의해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재판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결과인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한번 고려해 줄 만도 한 것 같은데 왜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 걸까요? 예, 그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그 후행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까지 종합해서 종전 결론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고 편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깨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일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법적인 회피 사유가 규정에 명백하지 않은 것들도 재배당하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그런 사유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옛날에 어느 의원님이 제기해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것들도 좀 그런 식으로 재배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재배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야. 예, 그러면은 직접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이 방송이라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전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수원지법 법원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박균택 의원님 질의와 무관하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검경 수사권 분리, 독립도 얘기하고 또 검사의 수사 기소 분리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 기소, 재판을 검사가 하면 수사를 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고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싶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한 사건을 내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피의자 쪽에서는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당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사건을 같은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판사도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경우는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신급제도하고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 판사가 그 똑같은 사건을 승진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고등법원 판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판결한 걸 똑같이 2심에서 판결한다면 1심과 달리 판결하면 본인이 1심에서 잘못 판결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데 그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의 관례나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오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동 배당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잘 스스로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로 자동 배당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정할 수도 저는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 원장님, 만약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시험 감독관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동 배정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본인의 딸인 아들이 시험 보는 교실에 자동 배정이 됐습니다. 시험 감독관으로. 그러면 자동 배당 됐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내 딸인 아들이 시험 보는 그 교실에 가서 시험 감독관을 하겠다. 그러면 의심의 여지, 오해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원지법에서 자동 배당했다고 그것이 모든 것에 방패가 될 수 없고 맞는 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고 인지상정의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지상정, 상식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준태 우리 의원님은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비교적 건강한 상식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준태 의원님을 괜히 칭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